네, 안녕하십니까. 충주 고구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우리 하늘 우리 별자리, 오늘은 민족의 자존심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늘 우리 별자리, 민족의 자존심 천상열차 분야 지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모르는 분들 아직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10,000원짜리 지폐.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물론 신사임당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10,000원짜리를 앞뒤로 보면 이 대부분이 천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그래서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먼저 앞면을 보면 이 앞면에 세종대왕이 계시고 그 옆에 자 뭔가 뒤에 해와 달 같은 게 보이죠? 자, 보시면 여기에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달이 있고 그리고 여기 밑으로 5개의 봉오리 1월 오봉두라고 하죠. 다시 1월 오봉두라고 하는데 이 1월 오봉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해와 달, 오봉은 오행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행성, 우리 눈에 보이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래서 옛날부터 해와 달, 오행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일주일을 이 오행성과 해와 달을 가지고 만들었고 동양에서도 1월 오봉도를 표시하면서 이 해와 달, 오행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10,000원짜리의 전면에는 이렇게 1월 오봉도, 해와 달과 오행성이 나타나 있고요. 자, 이제 뒷면을 보실게요. 자, 여기도 뭔가 별도 보이고 막 이상하게 이 별과 관련된 천문학과 관련된 이런 장비들이 보이죠. 맨 뒤에 보이는 지도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별 지도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것이 혼천의라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보현산 천문대에 1.8m 망원경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자 혼천이라고 하는 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이 혼천이는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던 옛날 천문 관측 기기예요. 그래서 혼천설, 개천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혼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처럼 가운데 노란 자 위에 껍질이 있는 것처럼 둥근 지구 위를 둥근 하늘이 덮고 있다. 이것이 혼천설이거든요. 개천설은 지구가 평평하고 하늘도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천이 개천보다는 훨씬 발달된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혼천설에 의해서 하늘의 천체 위치를 재는 것이 바로 혼천이고요. 이 역사적인 그 기록을 보면 기원전 2세기경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 혼천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죠. 세종대왕 때 장영실 등이 1433년 6월에 처음으로 제작했다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이 혼천이는 세종대왕 능에 있는 여주 영릉에 있는 혼천의 모습을 찍은 겁니다. 자, 그리고 10,000원짜리 뒷면에 있는 이 보현산 천문대 1.8m 망원경. 우리나라 안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가장 큰 망원경이 바로 이 보현산 국립천문대에 있는 1.8m 반사 망원경이거든요. 1994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 10,000원짜리 뒷면에 있는 거거든요. 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중국의 스물천문도가 가장 오래됐고 우리나라의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그런 협각천문도입니다. 자, 원래는 고구려시대에 있던 것을 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것이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탁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이 말 뜻은 뭐냐면 천상, 하늘이죠. 하늘을 차와 분야에 따라서 벌려놓은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차가 뭐고 분야가 뭐냐? 차라는 것은 목성의 운행을 기준으로 하늘이 12개로 나눈 거예요. 바로 황도 12궁입니다. 이 차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서양의 황도 12궁, 황도대가 우리나라에 전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하늘 지도가 만들어질 때는 아마 이 차가 없었을 겁니다. 목성을 다른 말로 세성이라고 부릅니다. 세월을 나타내는 별이라고 해가지고 이 황도대를 1년에 한 군데씩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목성의 공전 주기가 12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바깥에 12개의 별자리가 쭉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고요. 그 다음에 분야라는 건 뭐냐면 28수. 자,
우리나라의 황도 별자리가 바로 28수거든요. 28수는 크고 작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보면 이렇게 선들이 많죠. 이 선이 어떤 건 넓고 좁고 합니다. 이 선들로 나눠져 있는 구역이 28수 구역이에요. 그래서 자, 목성이 움직이는 황도대 차 12개의 차와 28수 분야에 따라서 하늘의 별자리를 정리한 것을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합니다.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1467개의 별들이 밝기에 따라서 좀 크고 작고 이렇게 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것은 1395년 조선 태조 4년이에요.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조금 마모가 되고 하다 보니까 숙종 때인 1687년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숙종본이라고 하거든요. 태조본은 국보고 숙종본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각천문도는 가장 오래된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소주 천문대, 순우 천문대라고도 불리거든요. 이것이 이제 1247년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거고 우리나라께 두 번째로 오래된 겁니다. 자, 이 석각천문도를 어디 가서 볼 수 있냐 하면 덕수궁에 가면 국립고궁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태조본과 숙종본이 유리상자 안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오래된 것이 당연히 태조본이고 조금 덜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숙종본입니다. 태조본은 앞뒤가 있는데 조금 배치가 좀 틀려요. 숙종본은 그 중에서 좀 마모가 덜 된 부분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 원조가 바로 고구려다. 고구려는 대국이었죠. 그래서 하늘의 별을 관측하면서 달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석각천문도가 고구려의 평양성에 있었는데 이것이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이 천문도를 뺏기지 않으려고 대동강물에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우리나라에 천문도가 없었는데 태조 이성계가 1392년 조선을 개국할 때 어느 백성이 그 잃어버렸던 그 석각천문도의 탑본을 갖다가 바쳤다는 겁니다. 왕이시여 하늘뜰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석각천문도를 다시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석각천문도인 천상열차 분야지도 여기에 보면 요 원은 적도고 이쪽으로 황도가 있습니다. 태양이 지나는 황도를 따라서 자 동쪽에는 청룡이 있습니다. 동방청룡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푸른색 동방청룡이 있는데 이 청룡이 바로 뭐냐 하면 태양이 가을에 머무는 별자리예요. 우리가 볼 때는 결국은 봄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 북쪽에는 현무가 있습니다. 북쪽에 보이는 것은 태양이 겨울에 머무는 곳이니까 실제 밤하늘을 볼 때는 여름철 별자리에 해당되겠죠. 현무가 있고요. 자, 황도를 따라서 자 서쪽에는 백호가 있습니다. 자 백호는 태양이 봄에 머무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을철 별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자 태양이 남쪽에 머무는 곳 남쪽에는 주작이 있습니다. 태양이 남쪽에 여름에 머무니까 별자리로는 겨울철 별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제가 이 차와 분야를 설명드렸고 황도에 따라서 있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별자리는 3원 28수라고 합니다. 자, 황도에 따라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있는데 각각의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사방을 7개씩 나눠가지고 4, 7, 28, 28수라고 하고요. 그 가운데 이 수호신, 수호신이거든요. 사신이 수호하는 그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가운데 북성 주변에는 바로 황제가 있는 궁궐이 있습니다. 이걸 자미원이라고 하고요. 자, 그 아래쪽으로 왕을 도와주는 관리들이 살고 있는 관청이 있습니다. 이것을 태미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과 관리가 있고 그 옆에는 백성들이 사는 시장, 천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하늘에다가 옮겨놓은 거거든요. 가운데 천시원, 태미원, 자미원이라 천시원, 사람이 사는 천시원, 그 다음에 관청이 있는 태미원, 임금님이 계신 자미원, 그래서 3원, 그 다음에 사방에 28수, 그래서 3원 28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바로 오방색이라고 하는 색깔이 나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방 청룡, 서방 백호, 남방 주작, 북방 현무. 이것이 사방의 색깔이고요. 가운데 임금님이 계신 곳이 황색.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위를 나타내는 오방색이 바로 여기
하늘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속에 나오는 별자리들, 별 이름들은 일반 백성들이 알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자로 되어 있고 옛날에는 하늘의 별을 본다는 것은 하늘의 천기를 읽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었고 귀한 학문이었습니다. 귀족이라든가 학자들 뭐 거의 왕족들이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시면 거의 뭐 고려 시대 때 주몽 같은 드라마 거의 천관들이 왕족에 봉갈 정도의 권한과 그런 세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그런 별자리였는데 이 안에도 일반 민담 속의 별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속에 보면 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든가 그 다음에 견우와 직녀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물론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거를 서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자, 가장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민담 속 별자리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견우가 두 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담 속에 나오는 견우와 직녀, 은하수 사이에 두고 밝게 빛나는 두 별 견우와 직녀가 실제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는 다르게 나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 견우와 직녀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직녀는 그대로 직녀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견우는 이 별이거든요. 독수 자리에 있는 어떤 별, 알타일이라는 별인데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는 하고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 밑에 흐린별로서 견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실제로 그 지도 한번 모르겠죠? 실제 하늘에서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거든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직녀가 보이고 견우가 보입니다. 그런데 저 밑에 직녀가 보이는 1등성이에요. 누가 보든 보입니다. 근데 저 밑에 희미하게 보이는 별이 하나 있어요. 이 별이 바로 견우라는 건데 이것이 28수 중에 하나인 현무라고 하는 그런 28수 중에 북방의 현무의 첫 번째 별 28수 중에서 8번째에 해당되는 우성이에요. 이게 견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교과서에 보면 이것이 진짜 견우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견우가 잘못된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견우가 두 개라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은하수 사이에 두고 밝게 빛나는 두 별 견우와 직녀를 이야기했지만 귀족들 보고 왕족들이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직녀는 왕족입니다. 견우는 평민이죠. 평민이 왕족과 똑같은 정도의 권한을 가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귀족들, 왕족들, 계급 사회에서 견우를 저 밑에 희미한 어두운 별에다 견우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28수 중에 하나인.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그걸 모르죠. 그냥 견우와 직녀가 밝게 빛나니까 특히 칠성 무렵에 가장 높이 올라와서 가까이 보였다가 다시 멀어지고 하는 느낌에서 견우와 직녀라는 설화를 만들어냈던 거고 견우와 직녀 설화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까지 다 알려져 있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은하수 사이에 두고 밝게 빛나는 두 별이죠. 하지만 귀족들이 보기에는 왕족들이 보기에는 견우가 밝은 별을 갖는다는 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는 견우와 직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야기,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숙각천문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국보인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덕수궁 흥중유물박물관에 가셔가지고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